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힘든 고비를 다시 한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1년 8개월 만에 코스피가 2,300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을 장중에 보여줬는데요. 막판에는 반등에 나서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지칠 대로 지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주토피아가 선물 같은 시간 또 마련을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을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뜹니다.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 이 방법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게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냈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번 한 주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오늘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테마가 상승을 이어나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이런 전략들 잘 세워드릴 테니까요. 금요일 이 시간도 꼭 집중하셔서 정보들 알차게 찾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유토피아 오늘도 출발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17% 하락하면서 2,305.42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2.14% 하락을 했습니다. 729.48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주를 정리하면서 어떤 이슈들이 가장 주목받았는지 좀 살펴볼까요? 건설과 원자력 발전 테마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 건설과 원자력 발전은 이번 주에 여러 번 두각을 드러내는 모습을 받았었는데 하지만 이번 주에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테마일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토피아에서 오늘 다시 한번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주에 주목해 보아야 할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과 자율주행 테마인데요. 자, 알고 계시죠, 여러분? 주토피아에서 한번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테마들은 갑자기 그 다음 날이나 다음 주에 급등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 번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이 내용들이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게 되면서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도 꼼꼼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이끌어주실 홍주원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죠.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또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한 번 우승하기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 우승하신 정말 어마어마한 실력을 자랑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자, 이분과 함께 했을 때 시크릿 종목 탑 수익률 7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BTS가 107%의 수익률 가져갔고요. S에너지가 65%, 네온테크가 51%, 나머지 종목들도 수익률 굉장히 좋죠. 저희 주토피아에서 시크릿 종목으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의 가장 큰 장점이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반등, 상승장이 나오게 되면 더욱더 힘있게 슈팅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반등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시장이죠. 여러분들 어떤 종목 내 포트에 담아 보시겠나요? 저희 주토피아에서 알려드리는 종목들, 전략들 모두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노란톡방도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드리는 혜택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테마가 총 4가지가 되겠죠. 이번 주 핫했던 거 그리고 다음 주에 모멘텀을 가져갈 테마 4가지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종목별로 정리를 해드린 로드맵 오늘 노란톡방에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 원전, 방산, 자율주행 종목들이 적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주식 기초자료 오늘 다시 1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식은 어떻게 사고 파나요? 라는 주제로 보내드리는데 주식 매매에 대해서 정의가 좀 어렵다 하시는 기초를 다지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에서 이 자료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뜹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테마와 함께 또 로드맵, 주식 기초 자료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면서요. 다음 주 함께 준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식의 유토피아 다 함께 출발해보시죠.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신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많이 힘드셨죠. 한 주가 아주 피로할 것 같은데 이럴 때도 피로 회복제 같은 우리 전문가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홍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4거래일째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속 3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또 연저점을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이 이렇게 또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점검을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주토피아 오늘 시장 점검 한번 확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우리가 계속 예상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이래도 지금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많이 좀 지치셨을 것 같은데 위로와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도 노란톡방부터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바로 뜨는데요. 이거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저희가 뭐 자료도 보내드리고 전략들도 챙겨드리지만 같이 소통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내신다면 좀 편안하게 주식 매매하고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매매하기 좀 어렵고 외롭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이겨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무엇보다 가장 좀 포인트가 됐던 게 1년 8개월 만에 코스피가 신저점을 기록했다라는 거겠죠. 지금 2020년 10월 당시 저점이 2266포인트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제 좀 다시 더 내려갈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님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코스피 2250포인트 보라고 했던. 그건 기억하죠. 네네. 맞아요. 네. 2250포인트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 네, 우선은 지금 이 주토피아 애청자분들은 아마 제가 시황을 설명해 드릴 때마다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진짜 바닥을 우리가 찍으려고 한다면은 2250포인트까지는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여기가 이제 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예, 여기 이하까지 떨어질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바닥을 보려고 한다면은 2250포인트까지는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다중 저점이에요. 네, 다중 바닥 라인이죠. 네. 이 다중 바닥 라인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조금 갭의 폭이 남아 있어요. 갭의 폭이. 자, 주봉 차트를 보자면요. 주봉 차트에서 다중 이제 어떠한 지지 라인을 우리가 기록하는 구간이 2250포인트입니다. 항상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저점을 잡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주봉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구간이 바로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바닥을 찍으려면 2250포인트까지는 열어두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렸었던 이유도 거기까지는 내려와야지 시장이 다시 순환매 장세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우선 기술적으로 봐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중 지지 라인인 2250포인트까지는 봐야 돼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0포인트까지는 봐야 됩니다. 오. 많게는 690포인트까지는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라인들이 이제 저점을 잡아주는 라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열어두고 시장의 추가 조정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뭐 불안해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만 약세를 보인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지금 약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자, 글로벌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굉장히 이런 실적 전망치라든가 일부 기업들의 그리고 GDP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치를 좀 벗어났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보였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미국에서 지금 뭐 실업률 지표라든가 대부분의 그런 뭐 지표들이 팬데믹, 즉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지금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귀가 됐다라는 거죠. 물론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시장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히려 지금 경제 지표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전 수치로.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결국은 경기 침체를 우려를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누르곤 있지만 이건 역시 공포감을 좀 조성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6월 한 달 동안 지수가 이렇게 빠졌다 그랬죠. 한 달 네. 동안 이렇게 빠지는 동안
원자재, 제가 이야기 드리는 물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재, 뭐라 그랬죠? 대두, 밀, 뭐 구리, 니켈 이런 것들 있죠. 원재료나 원자재들. 이런 원자재들은 상품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랬어요?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떨어지고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물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자재나 원재료의 상품들의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6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럴 동안 시장이 떨어졌죠. 경기 침체 우려로, 물가의 우려로. 자, 지금 결국은 물가를 결정짓는 원재료나 원자재가 지금 6월 한 달 동안 급락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곧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지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찌됐건 지금 미국의 고용이라든가 실업률 지표를 보면요.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지금 돌아갔어요. 그만큼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소비 침체 때문에 또 시장이 빠졌어요. 얼마 전에 나왔죠. 미국의 지표가 소비 침체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소비 침체가 왜 되는 건지를 우리가 따지고 봐야 돼요. 과연 진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우리가 진짜 뭐 이런 사회에서 주머니를 걸어 잠그고 있냐? 그거 아닙니다.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계시죠?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오던데. 사실 소비 심리 위축이 된 거는 지표상으로 드러나지만 여전히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즉슨 수요가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소비 지표가 줄어들었을까요? 방금 힌트를 드렸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여전히 반도체 공급망이라든가 물류, 하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급망이 아직까지 다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 어찌됐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소비가 침체가 되는 지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경기 침체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 드렸어요. 경기 침체를 이야기할 때는 내년이나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 그런 경기 침체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소비 감소. 이 소비 감소가 근원 소비 감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빵 한 조각도 고민하고 살 정도의 소비 감소 심리가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네, 지금은 그 정도까지가 아니고 소비 침체 지표가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이유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되냐? 지금 6월에 지금 중국의 상하이 봉쇄 요게 이제 일부 계속 해소가 되고 있죠. 근데 해소가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공급망은 해결이 됩니다. 우선. 그럼 여기서 소비 침체가 보였던 일부 지표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죠. 반도체. 반도체 수급이 일단 1차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상하이에 반도체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봉쇄령이 빠르게 다 원상 복구가 돼야겠죠. 그리고 이제 물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물류 같은 경우도 공급망이 100% 해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공급망까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말하는 공급망은 물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류. 해운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반 물류라든가 대체적인 산업의 물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지표는 소비 침체에 대한 지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시장에 또 이제 6월 한 달 동안에 하락을 좀 이렇게 조장을 했는데 6월 한 달 동안 원달러 환율이 약 4.95% 정도 올랐어요. 거의 5% 오른 거예요. 5%. 네. 한 달 동안이에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지금 뭐 1,3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1,293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네. 다시 1,300원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세를 보인 이유는 요번에 오펙에서 8월에 증산하기로 했던 원유를 증산하지 않겠다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동결을 시킨다 그랬어요. 물론 지금 106불 선은 지켜내고 있지만 그 이야기가 인즉슨 물가를 잡기 위해서 유가가 좀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오늘 시장에까지 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1,3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제가 환율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저번에 이야기 드렸죠. 1,330원에서 40원 정도. 여기가 고점이에요. 일부 전문가는 1,400원까지 바라보고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안 볼 것 같고요. 네. 우선은 우리가 환율 같은 경우도 거의 고점에 다다랐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자, 그럼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고요. 환율도 거의 고점을 한번 찍었고 원자재도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 중이고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원자재나 물가에 대한 우려가
공포심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죠. 근데 다양한 지표들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코로나, 즉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복귀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에 반영될 만한 악재들이 다소 해결이 많이 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직 시장이 느껴지지 못하는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시장이 하락이 나오더라도 현재 상황에 빗대어서 가끔씩은 누군가 이래요. 2008년도 금융위기를 뭐 이렇게 빗대어 설명을 하시는데 그때랑은 지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빗대어 비교할 건 아니고요. 지금은 우선은 현재 글로벌 경기가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금 이 유동성, 많이 풀렸던 유동성의 후폭풍을 감당할 정도의 금융시장은 된다라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7월 첫째 주부터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죠.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좀 저점을 확실하게 좀 잡아가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7월 중순 넘어서부터는 시장의 탄력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월을 우리가 기대해 보면 될 것 같아요. 8월을. 그러니까 7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집중을 하시면서 전략을 잘 구성해서 물타기도 잘 하시고 그리고 추가 매수할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 매수를 하시고 아니면 신규 종목 진입할 부분들이 있으면 7월에 판단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8월부터는 상승장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주토피아 처음에 론칭했을 때가 4월이었는데요. 그때도 하반기에는 우리 시장이 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6월도 다 지났고 7월이 시작됐고 이제 8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시장이 반등을 위해서 나서줄 차례인 것 같은데 이런 시기 여러분들 기회로 삼아 보셔야 되겠죠. 내가 전략들을 좀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렇게 명쾌하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지금 시장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 물가나 원유 가격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부분들이 이제는 고점을 찍고 조금씩은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고 시장도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음을 대비해서 또 열심히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